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재벌, 대재벌이죠. 만석군 경주채씨 흥망성쇠의 비밀을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 영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분량이 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석군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재벌입니다. 토지 논에서 나오는 쌀 수확량으로 치자면 만석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연에 1년에 100억 이상의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경주 채씨,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해남의 해남 윤씨, 그리고 청송 심씨, 그 중에서도 이 경주 채씨와 해남 윤씨는 대재벌 만석군 집안입니다. 이 경주 채씨는 1대부터 12대까지 번영을 누렸던 집안인데요. 그 비밀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해서 경주 채씨가 3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대한 부를 이루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경주 채씨의 충의당 초기 집입니다. 이 충의당에서 교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곳이 충의당 터전입니다. 단아하니 집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초기 최진립 장군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사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교동 경주 향교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곳 충의당 터는 무해무득한 비명당 터입니다. 음양 에너지가 약 마이너스 1, 2 정도 나오는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비명당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 경주 채씨 최진립 장군이 일대신데요. 그 아버지 묘도 명당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최진립 일대 경주 채씨 만석군 집안의 아버지 최진립 장군 묘라고 합니다. 이것도 명당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그 만석군 경주 채씨의 위대한 러블리스 오블리제의 아주 명문가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교동의 경주 채씨 종택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12대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 경주 채씨 집안의 종택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곳에서 거대한 부를 이룬 곳입니다. 바로 이 경주 향교가 있고, 경주 향교 바로 옆이 경주 채씨 종택입니다. 이곳은 대명당 집터입니다. 교동 경주 채씨 문중의 종택입니다. 대명당 집터이기 때문에
아주 양에너지가 명당 혈파가 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저택입니다. 이렇게 환한 양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교동 경주채씨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향교 옆으로 이사 오면서 이 집터가 대명당터인 줄을 알고 이곳을 소점해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진립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대 대명당의 최진립 장군을 모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주 향교는 무해무득한 마이너스 1, 2의 비명당입니다. 그러나 이 채부자 이곳 고택은 명당 혈판입니다. 명당 혈판 크기가 약 1600평이 됩니다. 한번 그려드릴까요? 지금 혈판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 경주 채부자 아카데미는 이 라인은 명당터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경주 채씨 집터 아닌 것도 명당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경주 채씨 집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전부 다 명당 혈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당 혈판이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1600평의 혈판 안에 교동 고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당 혈판을 일부만 제가 그린 거예요. 왜냐, 사유지가 있어서. 이 혈판의 크기는 1600평입니다. 경주는 명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명당터가 경주 전체에서 가장 큰 명당 혈판 양택지는 이 교동 채씨고택입니다. 이 혈판은 이거보다 배 이상 큽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있어서 제가 그 혈판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안 합니다. 이 1600평이라는 대명당 혈판 안에 경주채씨 고택이 있습니다. 이 교동 경로당도 명당 혈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명당터에서 놀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서 잠도 자고 많이 그러세요. 자, 이제 아름다운 교동 경주채씨 고택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최진립 장군 묘부터 시작해서 1대부터 12대까지 묘의 형국과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영상은 어쩌면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땅속 에너지 체계가 얼마나 무섭고 명당에 묻혔을 때 어떤 발복이 일어나고 반은반향 흉지에 조상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곳이 최진립 장군,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대명문가의 시작을 알리는 최진립 장군의 묘입니다. 이 자리가 천하대명당 자리입니다. 최진립 장군은 병자호란 때에 노구를 이끄시고 용인에서 장렬히 전사하셨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굳이 병자호란 때는 출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남한산성, 그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있을 때 일부러 출정을 하셔서 용인, 그러니까 분당 앞을 가로지른 게 탄천인데, 탄천 상류 용인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 전사하실 때 모습도 수십 발의 화살을 몸에 맞고도 의연하게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대명당 터전입니다. 아버지 최진립 장군의 아버지 묘도 명당이고, 최진립 장군이 나라에 공을 세우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에 묻히면서 그 시급이 늘어났겠죠. 공로를 인정받고, 아마 조정에 대궐의 관상감에서 대지간이 오셔서 아마 잡아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지관께서 최 장군 1대 묘만 잡는 게 아니고 4대까지 대명당을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대지관이 나타나면 알아보는 분들은 본인의 신우지지, 조상의 묘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우지지, 자식, 손자 때까지 대혈을 다 의뢰해서 잡아놉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대명문가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 최진립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을 살펴드릴게요. 이것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이것이 최 장군 묘지입니다. 형국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이것이 최진립 장군과 최진립 장군의 아들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두 대가. 천하 대명당입니다. 간단히 그리자면 여기가 원래부터 이렇게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호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담지가 있고, 산세를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가 수백만 평의 형국이 이 대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겁을 감습니다. 자청룡자락이 이런 식으로 우백꽃자락도 이렇게 또 감아요. 여기서 멀리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우백호 이런 식으로 몇 겁을 감습니다. 그리고 외청룡자락도 뭐 엄청납니다. 이 자리가. 외백호, 또 외백호 이런 식으로 감고, 여기도 감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안산으로 외청룡으로 감고, 무악산도 여기가 안산입니다. 이게 이 앞쪽이 자청룡자락이 안산 역할을 하지만 실상은 동산처럼 똥매처럼 해서 이 전체 형국을 막아서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혈입니다. 천하대명자리예요. 물을 그려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이. 태화강이 이렇게 환포에서 흘러나가고,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대한 형국이 최진립 장군의 대혈자리를 이렇게 형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최진립 장군 묘소고,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그리면 가망못이라고 원래부터 여기가 저수지가 있는 자리고, 또 여기도 소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은 반연천이 위쪽에서 이렇게 감고 내려오고,
또 태화관과 만납니다. 또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최진립 장군의 묘소와 아드님 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지 대혈입니다. 대명당. 이 최진립 장군 묘소에 가서도 여기가 명당이 아니라고 하는 짝대기 풍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짝대기 풍수들을 개짝대기라고 그럽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세히 등고선을 보시면 이렇게 다 감고 있어요. 자청룡자락이 이 주봉이 주맥이 내려오고 500겹자락이 또 등고선 이렇게 감고 있죠. 이렇게 원래 그래요. 이렇게 길을 내서 그렇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또 외백호 이렇게 여기가 안산 똥매 어마어마한 크기의 형국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 그 대혈 아래에는 소담지가 있고 큰 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아버님 최진립 장군 아버지 묘소 제가 보여드렸죠. 좀 전에 거기도 명당인데 이곳은 대명당입니다. 천하대명당입니다. 그리고 그 묘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곳이 최진립 장군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아드님 묘소예요. 2대. 여기도 대명당입니다. 혈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산 좀 보세요. 금성체에 노족봉도 있고 두툼한 고래등 같은 안산이 자청룡자락이 안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울산 과학기술원이 있고요. 광명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형국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자리에 가서도 이 자리가 명당이 아니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평범한 자리라고 하는 짝대기 풍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론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 땅속에서는 신비로운 명당 혈파, 지구 양에너지가 솟아나요. 이 자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가 최진립 장군의 묘소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소류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의 자리는 이 혈차입니다. 이게 큰 대명당 혈차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묘 전체가 혈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최진립 장군 묘, 그다음에 아드님 묘예요. 2대 만석군, 2대 만석군, 이제 2대째 가면 천석군이 돼버립니다. 3대째 가서 만석군이 돼버립니다. 혈이 2개가 있는 장소예요. 이것은 천하대명당인데 혈차가 딱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요 아래쪽은 소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자리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정혈처를 딱 벗어나면 이 주변이 다 반은 반향이에요. 흉지예요. 마이너스 1, 2가 나오는 무해무득한 자리가 아니라 이 주변은 이 정혈, 세평도 안 되는 이 정혈처를 딱 벗어나는 이런 자리, 묘의 뒤쪽이라 이런 데는 다 반은 반이 흉지예요. 그런데 어떤 짝대기 풍수, 자세한 짝대기 풍수들은 모든 말들이 헛소리라 요 묘 뒤에가 대명당이 있답니다. 혈처가. 반은 반향이에요. 여기는. 특이합니다. 여기는. 무해무득한 마이너스 1,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일대가 다 흉지예요. 다 흉지예요. 양에너지 나왔다가 음에너지 나왔다. 다 흉지인데 이 혈처만 정혈처 명당터예요. 딱 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땅속 에너지 체계를 모르니까 최진립 장군 묘는 명당이 아니고 또 아들 묘도 명당이 아니고 요 장군
묘 뒤에가 여기가 혈이 있답니다. 깝깝하고 한심하기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조상을 모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보세요. 최 장군님, 최진립 만석군 일대 묘터 한번 보세요. 형국 좀 보세요. 이거 가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가서도 명당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짝대기들이 있어요. 그냥 짝대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앞에다가 개나리의 개자, 개살구의 개자, 개복숭아의 개자, 강조의 개, 특이의 개, 아름다울 개자 써가지고 개짝대기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2대도 보셨죠? 1대, 2대, 2대는 최동양 선생의 묘예요. 이게 2대 묘랍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최장군 묘가 이게 아니고 이게 2대, 여기도 대명당입니다. 이제 3대를 보시겠어요. 최국선, 여기서 3대의 만석군이 돼버립니다. 이 최국선 선생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최씨 가문의 위상을 사실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름 제도를 없앱니다. 그 중간 관리자, 아주 악독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름을 폐지하고 직영을 해서 임대료를 토지세죠. 임대료를 적게 받고 해서 경주최 씨 집안을 대명문가 위대한 가문으로 만듭니다. 3대 했다고 하니까 만석군이 됩니다. 양난,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걸 경작을 하고 새롭게 농지를 만들어서 최씨 가문을 만석군 집안으로 만듭니다. 이 자리가 대명당이 보세요. 그냥 봐도 이 묘에서 빛이 나잖아요. 이 묘봉 잔디 보세요. 환한 빛이 나오죠. 이게 명당 혈파예요. 일반인들도 산에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냥 길가에 있는 묘를 보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세요. 뭐 특별한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지 묘의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자동차 타고 가시다 보시면 흉지 묘들, 명당 아닌 묘터들은 시커멉니다. 묘가 잔디 사이사이로 다 시커먼 그 흙빛이 다 보여요. 명당터는 이렇게 잔디 사이사이에 흙이 안 보여요. 그냥 노랗고 하얀 빛이 나와요. 반은 반향터는 시커매지가 않은데 아주 기분 나쁜 에너지가 나와요. 양에너지 한번 나왔다가 음에너지 한번 나왔다가. 여러분들이 명당을 감별할 때 반은 반향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감기하지 못하면. 그러나 명당이 아닌 묘자리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 조상묘 한번 가보세요. 묘가 시커하고 잔풀이 그냥 납작한 잔풀이 잔디 사이에 꽉 박혀있고 그런 자리는 흉지예요. 이 얼마나 광명한 명당 헬퍼가 쏟아져 나옵니까? 이 보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 자리가 대명당 터입니다요. 3대. 최국선 선생의 묘예요. 이 묘도 1대 2대를 소점해 준 분이 아마 소점해 줬을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4개를 잡아줘요. 4대까지 대명당터를 잡아줘요. 어느 지리박사이신지 아니면 직관이신지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한 분이 잡아준 자리예요. 대직관이 오셔가지고 한 집안의 대발복차를 4개를 잡아주고 간 거예요.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입니다. 이 형국도 보세요. 최국선 선생의 묘혈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이곳.
인터넷에 주소가 나와 있어서 이 3번지를 알았는데 3번지, 이 표시된 3번지만 알았는데 어디가 묘터인지는 모르잖아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명당 혈파가 여기서 나와요.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묘혈이 있는 줄 알죠. 다른 데는 다 음에너지가 나와요. 명당은 하나도 없어요. 명당터는. 혈처는. 딱 이 자리에서만 명당 혈파가 쏟아져 나기 때문에 이 3번지 가지고 대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최국선 선생의 묘예요. 여기가 소담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소담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담지라는 것은 물이 스스로 나오는 자리예요. 여기도요. 소담지가 있고. 그리고 산형, 여기도 조소지가 있고. 물이 많습니다. 명당터는. 이렇게 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형을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주맥이라 해서 여기 에너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산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형국 안에 다 이 산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백호자락. 자청룡. 자청룡자락이죠. 또 외백호. 엄청납니다. 이 자리 형국도 뭐 여기도 소담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국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대명당 자리는 또 예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몇 급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대혈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3대 1대 2대는 천석군이었지만 2대는 천석군이 아니라 3대째 와서 만석군이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리에 묻힌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입니다요. 이 자리. 이 자리인 줄 어떻게 아느냐? 양에너지가 저기밖에 안 나와요. 이 3번지만 제가 알지 묘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당 에너지가 나온 자리가 묘봉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어요. 명당 에너지가 나온 자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명당 혈파가. 나머지는 다 비명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소담지가 주맥이 이렇게 내려죠. 산세가 쭉 해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죠. 명당 혈파는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가 아니에요. 꿈틀구름 구렁이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빛과 같은 에너지 입자이자 파동인 그런 빛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게 명당 혈파예요. 명당 혈파는 특정한 자리 딱 서너평 안에서 수직으로 그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늘 위로. 무슨 빛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빛이 있습니까? 다 직진해요. 말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죠. 무슨 이 산을 타고 산 등성이를 타고 기가 내려온답니까? 깝깝하고 한심하기가 어디 저기 뭐 진짜 어디 원시시대를 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게. 짝대기 풍수들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3대 만석군 최국선 선생의 묘가 대명당입니다. 최국선 선생의 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광명한 에너지, 이 빛 좀 보세요. 이 묘토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좀 보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땅이 다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3대 최국선 선생의 묘예요. 4대를 보실게요. 4대 최익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4대의 묘 좀 보세요. 이 묘병이 허물어졌지만 대명당입니다. 이 자리도. 광명한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이 나고 해서 좀 허물어졌지만 이 광명한 에너지가 나옵니다요. 저 멀리 안산 좀 보세요. 4대까지가 대명당입니다. 이 4대의 산형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에가 번지가 나와서 보니까 이 자리예요.
근데 명당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가 명당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명당 헬퍼가 여기서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번지만 가지고 그 산 안에서 혈처가 어디 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7초도 안 걸려요. 여기서 에너지가 솟아나기 때문에 이 자리 이제 콕 집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500호자락 이렇게 돕니다. 이거 이제 자청룡자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자청룡. 또 다청룡 이렇게. 외청룡. 또 아주 멀리 200호자락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쫙 여기까지 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소담지들이 다 있어요. 여기도 진흥수 자리가 있고, 좀 전에 봤던 그 자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좀 더 이제 4대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최의기 선생의 묘.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연못이 있죠. 소담지가 진흥수 자리에 이게 이 자리입니다요. 대명당이요. 한 사람이 소점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최의기 선생까지는 대명당으로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5대 최승열 선생, 만석군, 5대 만석군 최승열 선생이 돌아가시고 묻힌 자리는 대흉지입니다. 예, 5대. 이 자리는요, 그냥 흉지도 아니고, 반은 반향이요, 7, 8, 90 최고 단계예요. 보고만 있어도 어깨가 아플 정도로 흉지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자리가. 저는 5대 쓰고, 만석군 이 집을, 이 묘를 쓰고, 사실은 경주 최씨 집안은 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가 12대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묘를 보고 어떻게 12대까지 그 부가 이루어졌겠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묘를 쓰고 나면 현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대기업들도 다 망해버립니다. 조상을 여기다 딱 모시면 만약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 이 정도 자리에다 조상을 딱 모르면 그 삼성이 현대가 다 망해버려요. 몰락을 해버려요. 금호그룹이 반은 흉지에다가 박인채 회장 모시고 금호그룹이 지금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 똑똑한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이. 그런데 이 5대를 이 묘를 잡은 사람은 1대부터 4대까지 그 대명당을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짝대기 풍수가 나타난 거예요. 경주 최씨 집안을 몰락시킬. 그런데 몰락하지 않고 5대부터 12대까지 만석군이 유지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덕을 많이 베풀어요. 사방 10리 안에,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과객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수많은 덕을 베풉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목숨을 이어가게 하고, 또 임차인들에게 적은 소장료를 받아요. 그리고 마름의 행포도 다 막아내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안 해요. 만약에 정적을 두게 되면 만석군이 아니라 10만석군이어도 망해버립니다. 한 방에 가버려요. 정치적 적을 두게 되면. 근데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셋째는 모든 부가 토지에 있어요. 지금처럼 금융으로, 돈으로, 대출로 대기업을 만들었다면 이 묘 쓰고 그대로 경주 최씨 집안은 무너져야 되는데 모든 부가 토지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최승열 선생의 묘는 그냥
흉지에 여기다 묘쓰면 재벌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자손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겠어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5대 최승열 선생의 묘를 딱 쓰고 나서요. 최진립 장군 후손이 절손돼 버립니다. 아니 만석군 집안에 후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묘 쓰고 이 최승열 선생 후손 최진립 장군의 직계손이 싹 죽어버려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촌에서 양자가 들어와요. 사촌도 오촌도 아니고 구촌에서 양자가 들어와서 최씨 가문을 이어가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묘가 흉지라서 그래요. 엄청난 대흉지예요. 이게 반은반향에. 이 보고 있으면 어깨축지가 아플 정도의 반은반향 흉지파가 눈 안으로 다 들어와요. 이 묘 쓰고 경주 최씨 최진립 장군의 혈통은 끊어졌어요. 구촌에서 양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주 최씨 집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계도를 보니까 사촌, 오촌도 아니고 구촌에서 양자가 들어와요. 이 자리, 이 대흉지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이 산에 있어요. 이 일대는 다 흉지예요. 뭐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요. 뭐 형국도 없잖아요, 이 자리는. 형국도 없고. 봐서 뭐 하겠어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천하 대흉지. 여기는 뭐 연못도 소담지고 물이고 뭐 없잖아요, 이렇게. 건조하게. 반은반향 흉지. 여기다 묘쓰고 경주 최씨 최진립 장군의 그 위대한 가문이 혈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큰 개짝대기가 경주 최씨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대흉지에다 묘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손돼 버렸어요. 이제 6대 가보실까요? 최정률 선생. 대흉지입니다, 여기도. 반은반향의 대흉지예요. 요 묘 좀 보세요. 시커매가지고요. 좀 전에 보셨던 자리, 최승열. 이렇게 생겼죠? 반은반향 흉지. 그런데, 육대 만석군 최정률 선생 묘 좀 보세요. 시커매갖고 흉지잖아요. 반은반향 흉지예요. 흉지파가 엄청 나옵니다. 이 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방금 5대도 대흉지도 한 사람이 잡은 거고 지금 최정률 선생 6대도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어디냐? 여기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형국을 그릴 수도 없어요. 이런 자리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저수지 끝에 이 자리예요. 뚝방 있는 자리. 이게 뭡니까? 보세요. 어디에 혈이 있냐면 대혈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거는 어느 이쪽 대혈의 자청룡자락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감고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명당 혈처가 있는 자리를 자청룡자락에 이 팔 밖에 팔꿈치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런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5대, 6대를 잡고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한 사람의 짝대기 풍수가 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여기에요. 요 저수지가 있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자리가
6대 최종률 만석군 몇 회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7대 최은경 선생 묘예요. 이 묘 좀 보세요. 여기도 반은 반향이에요. 흉지 중에 흉지예요.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지금 5대, 6대, 7대까지를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엄청난 음지음파, 반은 반향파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예요. 요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에다 잡은 거예요. 이거 뭐가 있어요? 독산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이거 독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맥이 없는 객산이란 말이에요. 객산. 객산에다가 반은반향토에다 딱 잡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보세요. 이 자리에다가요.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7대까지, 5대, 6대, 7대까지를 한 짝대기가 잡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8대를 보실게요. 8대도 흉지예요. 여기도 반은 반향입니다. 이거 보시면 묘가 시커하잖아요. 이 묘하고 한번 보실래요? 4대. 여기는 흙은 좀 허물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8대 봐보세요. 8대. 뭐 사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커하잖아요. 흙이 썩었잖아요. 잔디도 다 죽고. 보세요.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짝대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떤 짝대기냐? 7대부터 7대 있죠? 7대 이 독산에다가 객산에다가 묘토 잡은 이 사람부터는 7대, 그 다음에 요 8대, 여기도 독산이잖아요. 똥매에다 썼어요. 길가에 있는 요 국도 있죠? 국도 가에 길가에 있는 독산이에요. 이게 홀로 있는 산이에요. 이게 똥매와 같은, 똥매도 아니에요. 독산이라고 하면 돼요. 홀로 이렇게 산맥도 이어지지 않는 자리에 반은 반향 흉지예요. 여기도 경주대학교 옆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짝대기가 나타난 거예요. 1대부터 4대까지를 대명당을 잡아준 분이 1대부터 4대까지 잡아준 직관이 계셨고, 그 다음에 5대, 6대는 다른 짝대기가 나타나서 두 군데를 줬어요. 5대, 6대의 대흉지예요. 근데 7대, 8대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7대부터 8대, 9대, 10대, 11대, 12대를 한 사람이 또 잡아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세 번째 나타난 짝대기는 독산만 잡아요. 방금 보셨죠? 7대, 8대. 이거 독산이잖아요. 산맥이 없는 섬처럼 홀로 있는 독산에다가 묘를 잡았잖아요. 7대, 8대를. 이거 뭐 보나마나 하죠. 이거 보세요. 이 자리. 칠 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를 다 독산에다 잡습니다. 대단한 짝대기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5대, 천하 대흉지를 잡아준 사람이 5대. 그래서 최장군 후손이 전멸해버리죠. 그리고 구촌에서 양자를 들여오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촌에서 양자 들어온 분이 또 절손이 돼서 또 양자가 들어와요. 왜냐? 5대부터 12대까지 다 반은 흉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절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망하느냐? 경주 최씨가 왜 그 만석군을 12대까지 유지하느냐? 엄청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위대한 가문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땅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빚을 안 졌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사라져도 절손은 돼도 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덕업도 쌓고 훌륭한 가풍도 가지고 있고. 저는 젊었을 때 경주최 씨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치련이 있고 자처초연,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놀라지 말고 홀로 있을 때도 조용하니 하고 그 칠연이라는 것도 있고 육훈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육훈. 육연이네. 칠연이 아니고 육연이네요. 자초초연, 대인애연, 무사징연, 유사가면, 득이다면, 시리태연, 육연이란 것도 있고 육훈도 있고 그래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벗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이에 환하라. 만석 이상을 갖지 말라가 너무 큰 분은 안 된다고.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며느리들이 좀 고생을 했겠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왔는데 3년 동안 뭐 비단 옷도 못 입고. 이 사실은 육훈도 좋지만 육연이 더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가장 교훈이 될 만한 수신의 6가지 덕목을 그 집안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초초연, 홀로 있을 때 조용하게 있어라. 이게 신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인애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온화하게 대하라는 거죠.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는 징연, 그럴련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라는 거예요. 유사가면,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 유사가면으로 인해서 12대 최준 선생이 200억 이상, 지금 돈으로 200억 이상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신 분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건 김구 선생이 귀국했을 때 다 밝혀준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조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득이다면, 뭔가 큰 뜻을 이뤘다 할지라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담담하게 살라는 거예요. 시르태연, 뭔가 이랬어도 태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낙담하지 말고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6가지 수신의 큰 뜻 아닙니까? 단박명지라고도 있죠. 득이다면도 그 단박명지의 다른 뜻일 수 있어요. 담담하고 맑아야지 먼 곳에 이를 수가 있어요. 참 좋죠. 이런 대가문이 짝대기 2사람이 나타나서 그 대가문을 완전히 절손시켜버립니다. 2번 절손시킵니다. 왜냐? 5대부터 12대까지 2번 양자를 들여요. 이게 땅속에 무서운 진실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형국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에너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5천만 분의 1이고 70억 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독산에다가 묘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반은반영 흉제에다 묘를 쓰니까 2번 절손이 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팔대 최기영 선생 묘 방금 보셨죠? 9대 가볼게요. 보세요. 묘가 시커멓지 않습니까? 9대도 반은반향이 흉지라서 요 잔디 밑에 요 흙 좀 보세요. 시커멓고. 보통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거나 산에 가면 1000개의 묘를 봐도 그중에 밝은 빛이 나오는 묘를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 보세요. 잔디 사이사이가 시커멓잖아요. 그러나 대명당의 묘 좀 보세요. 밝은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반은반영태예요. 9대도 최세린 선생 묘인데 9대도 이렇게 시커먼 반은방지에다가 묘를 잡았어요. 짝대기 풍수가 나타났어요. 2명의 짝대기 풍수가 나타났어요. 이분 묘도 한번 어떤 데다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독산이죠요. 아니 이 좋은 자리에 대혈들이 다 안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튜브 안에 명당 혈자 잡는 사람 한 명이었고
서점에 가면 풍수책 저자 중에 명당 혈처를 잡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 중에 전국에 대선 명은 계셔요. 명당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에 그 잡은 분도 명당을 잡는 분이에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아버지 묘를 잡아준 분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친구분이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잡았을 거예요. 둘 다 대명당이에요. 천하대명당이 있고 한쪽은 대명당이고. 이거 보세요. 산이 없는 들에 있는 독산에다 딱 해놨죠.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독산이, 이 짝대기는 홀로 있는 독산이 무슨 여의주나 되는 것처럼 천변만화를 일으키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 여의주나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순돼 버리는 거예요. 반응반향이. 독산이라든가 객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혈이 안 맺혀요. 자청용 우백과 사로 작동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데다가 경도광릉이라든가 이런 데 다 비명당이에요. 혈자리는 사타구니 같은 다 안쪽에 아늑한 자리에 다 혈이 맺힌단 말이에요. 산등성이를 백날 헤매고 다녀봐야 명당터 찾기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일한 사람이 잡아준 거예요. 이게. 독산에다가 객산에다가 똥매예요. 똥매. 그 다음에 10대 최만희 선생.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 자풀, 명당이 아닌 데서 자란 자풀이 다 무덤을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만석군 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사냥을 또 보여드릴게요. 또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재료가 좋으면, 보세요, 경주에 솔매산이라고, 요 들판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짝대기가. 이 짝대기들이요, 학문이 높거나 말빨이 좋은 사람들은 한 집안의 묘를 부잣집 가가지고 다 잡게 한 거예요. 이것도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6대까지의 묘를 한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그 짝대기 아들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6대이기 때문에. 왜냐,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또 똑같이 흉지 잡고 다녀요. 아버지가 짝대기 풍수면 그 아들도 짝대기 풍수가 돼가지고 6대면은 180년이 되기 한 번에 다 잡아줄 수도 있고 아들 짝대기가 잡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도 짝대기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또 들판 한가운데 솔매산에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잡거나 그 아들이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주에서는 이 형제산 있죠. 이제 다뤄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굳이 안 다루겠습니다. 이 형제산은 명당 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대명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형제산에. 경주에서는 최고로 대명당이 많은 데가 이 형제산 자락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대명당이 아주 명당 밭이에요. 여기가. 골짜기마다 대혈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여기다가 똥매에다가 독산에다가 이렇게 묘를 잡았어요. 최만희 선생. 그 다음에 11대 이제 최현식 선생 묘. 요 묘 좀 보세요. 만석군 묘 좀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반음반양 묘예요. 반음반의 묘는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그러니까 땅이 울룩불룩 털 빠진 것처럼 묘봉이 돼버려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묘봉이 들어갔다 나왔다 흙이 움푹 곰발난 것처럼 이렇게 생겨요. 피부병 있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반음반양이에요. 세월이 막 50년, 100년 가면 이렇게 됩니다. 반음반양터는. 시커멓잖아요. 이거 보세요. 대명당이지만 요 흙이 좀 허물어져 있는 이 자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멀리서 봐도 이렇게 광명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대명당터는. 이게 명당 혈파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개짝대기 풍수와 그 개짝대기의 아들이 잡아준 자리예요. 이 자리에 산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1대는 산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는 그나마 산 밑에 있는데 대흉지예요. 여기가.
시커먼 산이잖아요, 이게. 벽도산. 여기. 확대하면 이 자리. 아무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 선생, 12대 만석군, 독립자금을 200억 이상 바친 그 위대한 정신, 그 훌륭한 최준 선생이 이런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은 흉지라서 흙이요, 쥐 털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석푸석 하고. 전형적인 반의 흉지예요, 이게. 이거는 어디에 있는 포인트? 여기에 있네요. 즉, 다시 말해서 11대하고 12대는 이제 보니까 10대까지는 두 사람이 있었고 11대, 12대는 또 다른 짝대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6대네. 180년 6대. 그 다음에 11대, 12대는 다른 짝대기가 왔어요. 다른 짝대기 풍수가. 왜냐? 독산이 아니거든, 여기는. 흉지지만 산이 이어져 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전에 묘들은 7대부터 7대, 8대, 9대, 10대, 10대까지 4대는 120년은 독산에다만 써요. 똥매에다만. 그리고 11대, 12대는 이어진 데다 써요. 그러니까 짝대기 풍수가 5대부터 시작해서 12대까지 3명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4명이 짝대기 풍수가 이 경주 최씨 집안에 나타나가지고 경주 최씨의 그 최진립 장군 후손들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양자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리다 그 위대하신, 그 훌륭하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훌륭한 최준 선생님, 이분이 전 재산, 수백만 평의 땅을 다 팔아서 대구대학, 지금의 영남대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를 기르려고. 그래서 독립자금도 200억을 대고 상해에 있는 우리 김구 선생에게 200억까지 전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훌륭한 분이 이렇게 흉지에 계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경주철씨 그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을 땅을 팔아서 대구대학을 설립하고 영남대학으로 됐죠. 그리고 경주철씨 만석군 집안은 끝이 납니다. 11대로 해서. 그 영남대학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소유로, 이사장이 그쪽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일가의 그 소유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사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흉지에다가, 반의 흉지에다가 그 위대한 우리 경주최씨 최준 선생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돈 200억이 넘는 돈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장사하는 상해를 운영하면서 독립자금을 댔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분이 이런 데 계세요. 제 영상을 경주최씨 가문에서 보시면 저한테 의뢰하세요. 다시 그 위대한 가문, 거부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전국 산천에 많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엄청 있습니다. 대혈이. 그냥 경주최씨 같은 위대한 집안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다시 거부가 돼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지가 강한 자를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참 오랫동안 망설이면서 만들었어요. 그냥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여러 군데 묘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 영상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주 만석군 정주 최씨 시조나 마찬가지인 최진립 장군 후손이
오대조 최승열 만석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흉지 12대까지 중에 최승열 선생 5대조 묘가 대흉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가문의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촌, 사촌도 아니고 구촌에서 양자 드리고 양자 드린 또 만석군이 또 혈통이 끊어져 갖고 또 양자 드렸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땅속의 진실이에요. 반은 반에 흉지에 들어가면 절손돼 버려요. 그런 집터에 살면 정신병으로 또는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가 버려요. 그냥. 그런 집에서 잠을 자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요 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석군 집안의 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5대부터 12대까지가 다 반은 반의 흉지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 가갖고 대명당이고 그래서 발복했답니다. 이런 짝대기들이. 마이너스 1, 2만 들어가도 비명당에만 계셔도 후손이 죽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재산으로 훌륭한 집안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손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3명의 짝대기가 나타나서 절손을 다 시켜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몇 시큼한 거예요. 잔디 사이가 시큼하잖아요. 죽은 피부처럼 이게 시큼하잖아요. 묘가. 어떻게 만석군 집안이 돼요? 사대 최익위 선생 묘예요. 흙이 좀 허물어졌지만 이렇게 광명한 대명당 묘토란 말이에요. 저 안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4대까지가 대명당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다 묘를 쓸 수가 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 묘를 쓸 수가 있냐고요. 보세요. 광명한 빛이 나지 않습니까? 명당터는.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아시는 게 있어요. 명당터의 묘는 박습니다. 시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흉지에다 묘를 쓰면 자손이 다 죽어버려요. 대기업을 해도 대기업이 파산을 해버립니다. 반은 반양 흉지에 딱 들어가거나 음혈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큰 기업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경주최 씨는 가문 자체가 훌륭한 가문이고 또 권력을 탐하지 않아요. 진사이상의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정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요. 식량을 풀어서.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않아요. 10만석도 만들 수 있어요. 만석. 1년에 지금 또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땅만 사도 나라 땅을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석군이나 2만석, 3만석, 5만석군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런 훌륭한 가문이 절손돼 버렸어요. 5대 최승열 선생이 딱 흉지에 들어가면서 2번 절손이 돼 버렸어요. 이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 훌륭한 집안의 최진립 장군 후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5대조 쓰고 나서. 그리고 구촌에서 양자를 들어간 또 없어져 버렸어요. 절손이 2번. 왜냐?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11대, 12대까지가 다 반은 반의 흉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3명에서 4명의 개짝대기 풍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위대한 가문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경주최 씨의 흥망성쇠의 비밀입니다. 조선시대 대재벌 만석군 경주최 씨 흥망성쇠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 교동의 아름다운 고택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 위대한 경주최 씨 집안의 훌륭한 정신을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육훈과 육연은 평생의 자전처럼, 왼쪽에 놓는 자전처럼 삼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